우리는 흔히 처음 만난 자리에서 호감을 얻기 위해 무슨 말을 더 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사 영상 분석에 따르면 인생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즐거움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방해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만남에서 호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대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화 속에 섞여 있는 지루함의 원인인 날씨, 업무, 뻔한 인사치레 같은 관심의 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기억에 200% 각인되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뇌가 가장 싫어하는 매너리즘과 수동적 태도를 대화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이 대본은 영상에서 강조한 영향력의 원, 진심, 매너리즘 탈피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현대인의 소셜 스킬로 리프레이밍하여 설계되었습니다. 2. 심리학적 배경, 관심의 원에서 영향력의 원으로. 영상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뉴스, 정치, 날씨 같은 이야기를 관심의 원이라 부릅니다. 이런 이야기에 시간을 쏟으면 인생은 공허해지고 지루해집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씨 춥죠? 요즘 경기가 안 좋네요.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화는 안전해 보이지만 상대방의 내면을 자극하거나 에너지를 주지 못합니다. 호감을 얻는 사람들은 질문의 방향을 상대방의 영향력의 원으로 돌립니다. 즉,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고 몰입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죠. 상대방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유능감을 느끼게 해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며 그 즐거운 감정이 질문자인 당신에게 투사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전염 이론의 핵심입니다. 3. 매너리즘을 깨는 질문의 힘. 우리 뇌는 익숙한 패턴을 만나면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무슨 일 하세요? 어디 사세요? 같은 질문에 우리 뇌는 이미 준비된 자동 응답을 내놓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당신과의 대화를 새로운 자극이 아닌 지루한 반복으로 인식합니다. 영상에서 강조하듯 인생의 활력은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생겨납니다. 질문도 그래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하지만 답하기 즐거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뇌를 매너리즘에서 깨우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영상 속 진심의 철학. 재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유튜브 영상의 네 번째 포인트인 손을 빼지 않는 것은 대화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영상 속 기무라 타쿠야는 적당히 하는 것이 더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청소 전문가 니이츠 하루코 씨나 부고프의 사장이 된 하시모토 마유미 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그 일이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임했기 때문에 재미가 붙었고 성공이 따라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상대방에게 취미가 무엇인가요? 혹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상대방의 결과값만 묻는 것입니다. 결과값만 묻는 대화는 건조합니다. 호감을 200% 올리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진심의 과정을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요즘 가장 진심으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일이 있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열정의 스위치를 건드립니다. 단순히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영화 봐요, 운동해요 같은 단답형 답변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에너지를 쏟는 일을 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부분을 탐색하게 됩니다. 질문의 핵심, 상대방이 스스로 영향력의 원을 넓히고 있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리프레이밍 예시. 만약 상대방이 그냥 회사 다니죠 라고 답한다면 그럼 회사 업무 중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의 결을 바꿔보세요. 왜 이 질문이 호감을 높이는가? 첫째, 상대방을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강조하듯 인생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수동적인 관심의 원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진심을 묻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감정적 전염을 활용합니다. 누군가 자신이 진심으로 몰입하는 대상에 대해 말할 때 눈빛은 반짝이고 목소리에는 생기가 돕니다. 심리학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은 강력한 전염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하며 느끼는 그 고양된 기분은 고스란히 질문자인 당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으로 전이됩니다. 실전 대화 팁, 미러링과 확장.
상대방이 자신의 몰입 대상, 예를 들어 테니스, 유튜브 운영 등 자격증 공부 등을 언급했다면 영상의 리프레이밍 기법을 대화에 적용해 보세요. 와, 테니스에 그렇게 진심이시군요.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과정이 정말 멋지게 느껴지네요. 이런 식의 반응은 상대방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행위입니다. 상대는 당신과 대화할 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이 사람과 더 대화하고 싶다는 강력한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뇌가 가장 싫어하는 것, 반복되는 일상. 영상에서 강조한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을 때 급격히 피로를 느끼고 삶의 의미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그냥 쉬었어요. 똑같죠 뭐?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이유는 질문 자체가 반복되는 일상의 범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뇌를 끼우고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각인시키려면 이 매너리즘의 벽을 허무는 의외성이 담긴 질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최근에 당신의 일상에 새롭게 들어온 처음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던 자동 응답 모드를 강제로 해제하게 만듭니다. 영상에서 럭키 씨는 먹어본 적 없는 메뉴를 주문하거나 가본 적 없는 역에서 내려 거리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성화된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최근에 반짝였던 순간, 즉 새로움을 탐색하기 유도합니다. 질문의 변주. 요즘 평소와 다르게 시도해본 사소한 일탈이 있으신가요? 혹은 최근에 처음 가본 장소나 처음 먹어본 음식 중 의외로 좋았던 것이 있나요? 핵심 의도. 상대방이 관심의 원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새로운 영역을 스스로 발견하게 돕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호감도를 200% 올리는가? 첫째, 상대방의 발견을 돕는 파트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질문 덕분에 상대가 그러고 보니 어제 처음으로 퇴근길에 편의점 신상 음료를 마셔봤는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라고 답하게 된다면 상대는 그 사소한 발견의 즐거움을 당신과 공유하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질문을 던진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지루한 일상에서 보석을 함께 찾아준 사람이 됩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도파민을 선사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새로움은 도파민 수치를 높입니다. 뻔한 호구조사 질문이 가득한 첫 만남 자리에서 이런 신선한 질문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과의 대화를 즐거운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법을 대화 현장에 그대로 이식하는 셈입니다. 실전 가이드. 상대의 작은 시도를 리프레이밍하라. 상대방이 아주 사소한 처음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대단한 시도로 리프레이밍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와, 평소에 안 마시던 차를 시도해보셨다니. 그런 사소한 변화가 사실 매너리즘이 깨는 가장 큰 시작이잖아요. 저도 덕분에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을 당신이 선물해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상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영상 속 부정적 언어와 네거티비티 바이아스의 함정. 심리 상담사 럭키의 영상 마지막 포인트는 부정적인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네거티비티 바이아스가 있어 긍정적인 상황보다 부정적인 상황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첫 만남에서 많은 이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공감을 얻기 위해 불평이나 부정적인 화제를 꺼내는 것입니다.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정치가 엉망이죠. 같은 말은 단기적인 동질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호감도를 극대화하는 세 번째 질문은 이 바이아스를 거슬러 올라가 상대방의 긍정적인 가치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최근 당신의 기분을 가장 좋게 만들었던 작지만 확실한 성취는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리프레이밍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좋은 일 있었어요? 라고 묻는 것보다 성취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의 행동으로 만들어낸 긍정적인 결과를 찾게 만듭니다. 질문의 의도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영향력의 원 안에서 만들어낸 행복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리프레이밍 예시. 상대가 딱히 성취라고 할 건 없는데 라고 주저한다면 아주 사소한 것도 좋아요. 일찍 일어났다거나 읽고 싶던 책의 한 페이지를 읽었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라고 가이드를 주세요.
왜 이 질문이 깊은 인상을 남기는가? 첫째, 당신을 긍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게 합니다. 영상에서 럭키 씨는 행복한 사람은 독신이어도 행복하고 결혼해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기억을 끄집어내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긍정적인 상태로 코딩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연합학습이라 하며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 기분 좋은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의 가치관과 자존감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룬 성취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운동을 성취로 꼽는 사람은 건강과 성실을, 요리를 꼽는 사람은 정성과 나눔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당신은 이 질문을 통해 상대의 깊은 내면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상대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느낌에 당신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실전 가이드, 긍정의 메아리 기법. 상대방이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했다면 영상에서 강조한 리프레이밍 기술을 사용해서 화답하세요. 와, 그 바쁜 와중에도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단순히 쉰 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진심을 다하신 거잖아요. 그런 태도가 정말 멋지네요. 이처럼 상대의 행동에 긍정적인 의미를 더 씌워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호감도는 200%를 넘어 30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인생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칭찬을 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서 배운 세 가지 질문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상대방을 지루한 일상에서 끄집어내어 생동감 넘치는 주인공, 영향력의 원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스텝 1. 아이스 브레이킹. 오늘 오시는 길에 혹시 처음 보신 풍경이나 새로 발견한 가게가 있으셨나요? 전 오늘 평소 안 가던 골목으로 왔더니 아주 예쁜 카페를 발견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매너리즘 타파 질문. 스텝 2. 깊이 있는 연결. 와, 그런 사소한 발견을 즐기시는군요. 혹시 요즘 그렇게 일상에서 혹은 업무에서 가장 진심으로 에너지를 쏟고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진심, 몰입 질문. 스텝 3. 긍정적 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열정적인 분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최근에 그 분야에서 혹은 다른 사소한 일에서라도 스스로 참 잘했다 싶었던 기분 좋은 성취가 있으셨나요? 리프레이밍, 성취 질문. 이 시나리오는 상대방의 뇌를 서서히 예열시켜 대화가 끝날 쯤에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아주 가치 있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2. 대화의 완성. 부정을 긍정으로 돌려주는 리프레이밍 리액션. 영상에서 가장 강조된 기술 중 하나는 리프레이밍입니다. 상대방이 대화 도중 무심코 던지는 부정적인 말들을 당신이 긍정의 언어로 받아쳐줄 때 호감도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상대,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당신, 리프레이밍.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계시다는 증거 아닐까요? 라스트 스팟을 올리고 계신 모습이 정말 멋져 보여요. 상대방의 피곤함을 열정으로, 실수를 에피소드로 바꿔주는 당신의 언어 습관은 상대방의 뇌에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럭키 씨가 말했듯 이것은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하면 뇌의 회로가 바뀌는 강력한 심리 훈련입니다. 3. 마무리. 대화가 끝난 후 남겨야 할 긍정 확언. 대화를 마무리할 때는 영상의 엔딩처럼 따뜻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오늘 대화를 통해 저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제 영향력의 원도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심리학적으로 인류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준 사람을 본능적으로 다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대화한 사람이 문을 나서며 오늘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 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마음속에 가장 호감 가는 사람으로 저장된 것입니다. 4. 결론. 당신의 인생과 대화를 바꾸는 힘. 영상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하며 관심의 원에 머물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진심을 다해 긍정의 질문을 던지고 상대의 사소한 답변을 보석처럼 리프레이밍 해주는 것.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와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질 것입니다.